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북한의 무인기가 군사분 개선 이남의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여 전 국민을 경악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북한의 무인기 대남 도발에 반발하며 군 당국 역시 무인기 격추를 위해 대응했다고 하지만 식별된 5대의 무인기 중 서울 상공에 진입한 한 기는 가장 먼저 북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4대의 항적도 소실되면서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기호, 발칸, 신공 등 한국군의 방공무기들은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조차 하지 못하였고 북한의 무인정찰기는 서울과 수도권 상공에서 최소 7시간 이상 머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울 하늘이 뚫렸는데도 북한의 무인기를 한 대도 잡지 못한 한국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난 2014년 아예 탐지조차 못했던 북한 무인기 추락 사건 당시와 달리 국지방공 레이더와 열상 감시 장비가 무인기를 탐지한 점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드론은 북한 입장에서 단순 정찰뿐만 아니라 교란과 도발 목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북한이 군 주요 시설이나 정부의 핵심 기관을 향해 드론을 수시로 날리게 되면 모든 행정 업무가 무인기 대응으로 바뀌어 군전력 소모와 인력 낭비들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제대로 된 격추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국군이 갖게 될 각종 난제는 더욱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군 드론 부대 창설과 함께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의 연내 대량 생산체계 구축을 지시한 가운데 한국 내 민간 동호회를 중심으로 제작된 소형 무인기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38선을 넘어 북한 영토까지 들어가 촬영을 한 사실이 드러나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영남일보에 따르면 북한으로 날아간 동호회 드론들은 금강산은 물론 개성 등지의 시설물 등 극도로 민감한 북측 시설까지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드론을 둘러싼 남북 대치의 민감한 상황 속에서 이른바 K고 인물들이 만든 민간 드론은 북한을 일찍이 넘나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론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은 자신이 직접 제작한 드론을 강원도 고성에서 띄워 북한 금강산 일대를 비행하면서 촬영하였다고 하는데요. 무인기는 2시간 정도 비행한 뒤 예정된 도착 지점인 강원도 인제로 돌아왔습니다. 자동 비행 장치의 GPS 비행 경로를 사전에 좌표 입력하는 방식이며 장착된 카메라로 지상과 영공을 촬영합니다. 동호회 측에 따르면 배터리 용량만 확보되면 평양까지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금속 재질인 드론과 달리 이들이 사용하는 드론은 스티로폼과 유사한 EPP 재질이어서 북한은 물론 일본에서도 적발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일본 대마도 역시 드론 촬영을 2번이나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EPP 재질은 스티로폼과 같이 흰색이어서 높이 떠 있을 경우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육안으로도 새로 인식된다며 심지어 새보다 작은 무인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호회에서 제작한 드론은 길이가 겨우 60cm밖에 되지 않아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서울을 침범한 북한 드론의 크기가 2m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민간 동호회의 드론은 눈으로도 감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드론 동호회 회장은 북한 무인기 서울 상공 침투는 엄청난 사건이라며 아마 군용 헬멧 등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인 플라스틱 재질의 파이브 글라스로 추정되는 비행체 같은데 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공감이 되지만 그럼에도 이를 발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호회 회원 중 국내 비행금지 구역을 수차례 비행해도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 무인기를 발견한 것은 그만큼 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반인들의 덕질 중 최고봉이 밀리터리와 촬영으로 꼽히는데 이 2가지가 한 번에 접목되니 사실상 프로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네요. 역시 취미에 미친 자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처럼 민간 드론이 레이더는 물론 육안으로도 식별이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네티즌들 중심으로 민간과 군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데이터를 축적한 동호회 회원들과 정보를 교합하면 북한 드론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 도발의 민영화 벌써 동호회 회장님은 우리 군에 근접 방어무기 체계인 CIWS를 지상형으로 개조해 휴전선 인근에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는데요. CIWS는 항공기, 특히 대함 유도탄으로부터 함정의 근거리 방어를 위해 개발한 발사율의 근접 방어용 무기체계입니다. 독자적 운용이 가능해 얼마든지 지상형으로도 개조가 가능한데요. 통상 30mm 구경 기관포로 자체적인 센서와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탐지 추적 위협평가 발사 격추 판단 등을 모두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LIG 넥스원과 한화디펜스가 한국형 CIWS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CIWS에는 첨단 전투기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탑재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은 물론 소형 드론도 대응이 가능하죠. CIWS가 소형 드론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는 CIWS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근거리 교전 능력, 두 번째 독립 교전 능력, 세 번째 즉각 대응 능력으로
이 같은 특징들은 드론을 대응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CIWS에는 대공 미사일이 아닌 기관포를 달아 최소연소 시간 및 안전거리 확보가 불필요합니다. 레이더에 포착된다. 아주 짧은 거리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죠. 또한 CIWS는 독립교전 능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만약 미사일로 쏜다고 하면 탐색 후 미사일 선정 및 표적 정보 입력과 다시 전투체계를 통한 데이터 입력 및 발사 같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CIWS는 자체 레이더와 탐지 장비, 기관포와 미사일을 통제하는 사격 통제 장비가 모두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다른 전투체계의 도움이나 또는 사병의 교전 대응 능력 등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정확하게 자동 작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 EOTS를 통해 자동으로 조준선을 정렬하고 추적하며 탄착 수정 역시 가능합니다. 한때 드론 잡는 해결사로 꼽힌 비호가 서울 상공으로 진입한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조차 하지 못한 사실에 국민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비호 복합에 탑재된 레이더가 구형 기계식 레이더로 목표물 탐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호에서 레이더로 포착하더라도 실사격까지는 더욱 어려운데요. 사수가 직접 조준하고 사격까지 통제하기에 육안으로도 확인이 힘든 소형 드론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CIWS를 통해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이번 민간 동호회가 만든 소형 드론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K고인물, K장인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멸종된 토종 여우를 살려낸 것으로 유명한 K개장수가 있습니다. 멸종 토종 여우 살려낸 K장인. 그는 러시아에서 선물 받은 여우를 몰래 한국으로 들여와 축사해서 교배시켜 암컷 1마리와 수컷 3마리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소고기 등 비싼 먹이만 먹는 여우의 입맛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 없고 결국 벌금 등 처벌을 각오하고 환경부에 기증하였는데 알고 보니 100% 토종 여우로 판명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멸종되어 그나마 토종과 가장 가까운 여우를 도입하는 식으로 붉은 여우 복원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이 붉은 여우들의 성격상 번식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복원의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요. 서울대공원, 국립공원생물정보전원, 환경부, 서울대학교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실패를 거듭했던 토종여우의 번식에게 장수 한 명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여우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번식에 관한 수많은 연구를 진행 끝에 성공했다고 하였고 5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조건으로 처벌을 면했는데요. 번식 노하우 전수로 처벌 면회. 노하우를 전수받은 보건팀은 현재 10마리 이상 번식에 성공하였고 소백산 근처 영주 주민들은 아예 한술 더 떠 지역 마스코트로 만들자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두 번째 K장인은 뉴트리아 헌터로 유명한 정홍용 씨입니다. 원산지가 남미인 뉴트리아는 1985년 모피 식용용으로 국내에 들어와 그때부터 활개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얘네들의 식성이 대단한데 수생식물, 민물고기, 성동오리 등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1/3에 달하는 먹이를 섭취하고 민가에까지 내려와 온갖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 생태계 파괴가 극심했습니다. 이때 자신이 소중하게 가꿔놓은 배추밭을 뉴트리아가 전부 헤집고 다니자 직접 포획에 나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경남 김해시 화목동에 사는 전홍용 씨입니다. 어릴 때부터 토끼 사냥에 능했던 그는 천부적인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2마리 잡기도 힘들 때 그는 하루에 30마리를 포악했는데요. 혼자서 너무 많이 잡다 보니 환경부 공무원들이 직접 키우는 거 아니냐며 집까지 급습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그날같이 현장에 나가 반나절 만에 8마리를 잡으면서 환경청은 그를 뉴트리아 떼집안의 반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15,000마리 이상 잡았으나 지자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개체당 모든 포상금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자신도 똑같이 피해를 입었던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봉사활동 사냥에 나선다고 합니다. 2억 원가량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받은 것은 3천만 원 수준 국가에서 전 반장에게 주는 돈은 한 달에 119만 원가량인데요. 독자적으로 사냥에 나서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훨씬 이득이지만 워낙 사냥 기술이 좋아 환경부가 계속 반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난히 제야에 숨어있는 고수들이 많은 한국 이 인프라만 잘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안보를 구축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인데요. 북한 무인기에 대한 두둑한 포상 제도가 생겨나 민간 용병들이 나설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